요! 상시백을 홀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루마니아에서도 대선이 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계 여러 나라가 선거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루마니아 대선 소식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2025년 5월 18일 루마니아 부쿠레슈티는 전세계에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사실 루마니아 대선은 2024년에도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1년 만에 대선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말해줄게요.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루마니아는 대선 투표를 2번 합니다.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득표율이 높았던 후보 2명만 따로 결선 투표라는 방식으로 대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2024년에 22.94%의 득표율을 얻었던 컬린 제우르제스쿠 후보와 19.18%의 엘레나 라스코니 후보가 결선 투표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선 투표가 진행되기 전에 루마니아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막은 것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거든요. 이게 사건이 커지다 보니까요. 루마니아 선거관리위원회가 재검표를 실시할 정도로 사건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루마니아 헌법재판소에서는 러시아가 틱톡 인플루언서들을 이용해 러시아에 유리한 사람을 루마니아의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선거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대선의 결과를 무효로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루마니아는 친유럽 세력과 친러 세력 간의 갈등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다만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친러 후보와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연관은 확인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친유럽 세력들이 틱톡 인플루언서들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여론을 조작했다는 내용이 밝혀져서 헌법재판소가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으니 2차 대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대선은 2025년 5월에 열리게 되었는데요. 2024년 11월에 1차 대선을 하고 6개월 뒤에 2차 대선을 한 것입니다. 그 기간 현직 대통령인 클라우스 요하니스의 임기는 자동으로 연장이 될 예정이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루마니아 헌법재판소가 대선을 무효화시킬 정도로 큰 사건이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반발 여론이 꽤 컸습니다. 그렇다 보니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까지 이어가기도 했어요. 이유는 부정선거 개입 의혹이었죠. 의회에서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니까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은 탄핵 표결 전에 사임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6개월 안에 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아까 1차 대선의 1차 투표에서 득표율 1위를 받은 컬린 제우르제스쿠 후보가 2차 대선에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던 중에 루마니아 당국에 의해 긴급 체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선관위는 컬린 제우르제스쿠 후보에 대한 대선 재출마 자격까지 박탈하였죠. 루마니아 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히길 컬린 제우르제스쿠가 반민주적인 성향과 극단주의적인 입장으로 인해 출마 자체를 박탈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상당히 논란이 크게 일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결정을 내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긴 합니다. 2024년에는 친러 성향 후보인 다이아나 쇼쇼아카의 대선 출마를 금지한 바가 있기도 했어요. 당연히도 그때도 큰 논란이 일기도 했고요. 이렇다 보니 컬린 제우르제스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중앙선관위 건물 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했고요. 루마니아가 독재국가가 됐다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친러 쿠데타를 모의한 사건도 발생하기도 해요. 루마니아 검찰은 러시아의 지시로 쿠데타를 획책한 혐의로 6명을 체포했는데요. 이 중에는 101세로 극우정당 활동을 하던 예비역 군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정당과 의회를 모두 해산하고 현행 헌법을 폐지하며 장로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구성된 쿠데타 정부를 구성하려 했다고 밝혀졌는데요. 어찌됐든 굉장히 루마니아 전국이 혼란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친러 쿠데타의 경우에는 이게 가능했던 건지 미지수긴 하지만요. 이 쿠데타 그룹과 러시아 외교관 2명이 접촉했다는 사실은 실제로 밝혀져서 러시아가 루마니아 전국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루마니아 당국의 대응이 너무나도 강경해서 루마니아의 국론이 분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2차 대선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1차 투표는 2025년 5월 4일에 열리게 되었는데요. 컬린 제우르제스쿠 후보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출마 권한을 박탈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 컬린 제우르제스쿠 후보를 대신할 만한 후보를 고르는 과정에서 조르제 시미온 루마니아 결속동맹 대표가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조르제 시미온 대표는 민족주의 성향이 컸고요. 반EU, 친러 성향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조르제 시미온 후보는 선거 운동 중에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임을 어필하기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본떠 루마니아를 다시 위대하게 라는 선거 구호를 내세우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차 투표 때 조르제 시미온 대표는 386만여 표를 받으면서 40.96%의 득표를 얻게 되었습니다. 1위였죠. 그렇다면 조르제 시미온 후보와 싸울 상대 후보는 누구였을까요? 무소속의 니쿠쇼르 단 후보였는데요. 니쿠쇼르 단 후보는 20.99%의 득표율로 2위를 차지하여 결선 투표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니쿠쇼르 단 후보의 경우에는 수학자 출신으로 부동산 불법 개발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을 시작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다졌는데요. 이번 대선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반부패, 투명성 강화, 디지털 행정 개혁, 친유럽 노선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1차 투표에서 시미온 후보가 40.96%, 니쿠쇼르 단 후보가 20.99%의 득표를 기록하다 보니까 결선 투표에서도 무난하게 시미온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방 세계는 시미온 후보가 승리할 것을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워낙에 친러 성향이 강한 인물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루마니아의 대통령이 된다면 나토와 EU 내 균열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니쿠쇼르 단 후보는 116만여 표를 받고 시미온 후보는 533만 표를 받으면서 니쿠쇼르 단 후보가 53.6%의 득표율을, 시미온 후보는 46.4%의 득표를 기록하면서 역전승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전 세계에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는데
있는데요. 이 반전의 열세에 대해서는 각종 매체에서는 투표율로 보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에서 투표율은 64%에 달했습니다. 이는 1차 투표 당시 53%를 기록했던 투표율보다 무려 11%포인트나 높았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재외국민이 164만 명이나 투표에 참여하면서 역전의 발판을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루마니아의 국론이 쉽게 봉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루마니아 외무부 대변인은 텔레그램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거를 왜곡하려는 허위 정보 캠페인이 있다며 러시아의 개입 정황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가 주장하길 러시아가 자신에게 유리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앉히기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문제는 텔레그램 CEO인 파벨 두로프가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한 서유럽 국가가 루마니아 대선에서 친러 성향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텔레그램에 요청했다고 말하면서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파벨 두로프는 요청한 나라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바게트 이모티콘을 함께 넣으면서 프랑스가 루마니아 선거에 개입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유럽 국가든 러시아든 루마니아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미온 후보도 공개된 출구조사 결과에 니쿠쇼르 단 후보가 더 높게 나왔는데 이를 무시하고 선거에서 일방적으로 승리 선언을 하는 모습을 보이며 전국이 향후 크게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루마니아의 투표를 선거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이번 대선은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시미온 후보의 압도적인 패배가 확실시 되다 보니까 조용히 승복했다고 하는데요. 외국에서의 여론조작 개입 의혹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루마니아는 향후 꽤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와 러시아가 루마니아에 선거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왜 그런 짓을 한 것일까요? 일단 프랑스는 EU의 핵심 회원국입니다. EU의 통합과 안정은 프랑스의 국익에 직결됩니다. 근데 루마니아가 반 EU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EU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시미온 후보가 반 우크라이나 친러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프랑스 입장에서는 루마니아 내에 시미온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루마니아는 EU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를 보여주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프랑스 기업들의 주요 투자처와 진출처입니다. 유럽 정부는 EU 단일 시장 내에서 프랑스와의 경제 협력을 촉진할 수 있지만 시미온 후보처럼 반 EU 정책을 펼치게 되면 루마니아가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비EU 국가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프랑스는 루마니아가 친유럽 정권이 될 수 있게 지원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 러시아가 루마니아에 개입했다면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와 나토의 강력한 제재와 군사적 압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친러 후보가 당선된다면 나토와 EU 내부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이기도 합니다. 당장 루마니아는 나토의 동부전선에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핵심 국가거든요. 그런데 루마니아가 이탈하게 된다면 러시아 입장에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일 겁니다. 무엇보다도 루마니아의 국론이 분열하고 민주주의 신뢰 저하를 유도하게 된다면 러시아가 간접적으로 루마니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당장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루마니아 선거는 무효라고 발언한 것 자체가 러시아가 루마니아의 정치적 혼란을 부추기려는 의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루마니아에 친러 정권이 생기면 근처 헝가리나 세르비아와 같은 우호 세력들과 함께 친러 벨트를 만들어서 유럽을 견제할 수 있으니 루마니아의 선거 개입을 하는 것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였을 겁니다. 프랑스와 러시아의 개입 동기는 상반된 목표입니다. 프랑스는 EU와 나토의 전략적 안정, 러시아는 나토와 EU의 균열을 위해서죠. 만약에 정말 선거 개입을 했다면요. 루마니아의 정국은 향후 굉장히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의 여론조작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론은 아예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겠죠. 모쪼록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루마니아의 대선 상황을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암!